세턴은 과학병기를 회수하고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에 행차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이 개입하며 변수가 생겼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쿠마가 나타났으며 보니마저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피터를 밟고 점프하며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가려는 거병 해적단의 선박에 가까이 접근했고 곧바로 규키의 형태로 변하며 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발톱엔 독이 있어 건들지마 라고 말하며 세턴과의 싸움에서 얻은 세턴의 정보를 거인들에게 말해주었고, 거인들은 세턴의 발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방패를 사용하여 세턴의 맹공을 막아내기 시작했고, 우오 만지고 싶진 않지만 이 맹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거인들에게 공격을 집중시키지 못하였고 별 소득 없이 거인들과 대치를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선물을 드립니다. 진짜 주시나요? 진짜 줍니다. 루피는 세턴이 끈질기게 자신을 방해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 세턴을 날려버리기로 결정하였고 기어 피버스를 사용하여 세턴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니 역시 니카의 힘을 회복하고 있었고 루피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보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턴 역시 보니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우선은 보니를 먼저 제거하고자 하였고 보니를 향하여 촉수 공격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세턴의 촉수를 쳐내는데 성공했고 보니는 다시 한번 니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분노하며 보니를 응시하였고 루피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보니 니가 해 라고 말하며 보니를 응원해줍니다. 물론 보니가 루피처럼 태양신 니카의 힘을 100%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외형만 엇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으며 기초 실력 역시 루피와 비할 바는 아니기에 니카가 된 보니 역시 루피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룡인에게 억압받은 쿠마의 자식인 보니가 니카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자신의 죽음을 트리거 삼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였고 어느덧 베가펑크의 방송은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앞서 말했던 공백의 100년에 대해 말하며 공백의 100년이 밝혀질 날은 반드시 온다. 전세계의 대륙 침몰이라는 인위적인 대재해를 일으킨 병기가 아직도 의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과 고대병기는 연관이 있으며 고대병기를 활용하여 전세계의 대재앙을 일으킨 집단이 있으며 그 집단에 의해 여전히 고대병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시라우시는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비비는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베가펑크의 방송에 집중합니다. 또한 하늘섬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리고 쿠마 역시 의식은 없지만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베가펑크는 역사의 인과로 인해 집요하게 멸망을 강요받는 희소한 종족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 억압당하는 특수 종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 역시 버커니아족이기에 세계 정부에 억압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버커니아족을 제외하고도 루나리아족이 세계 정부에게 억압을 받아왔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르코는 흰수염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흰수염은 옛날에 레드라인 위에는 신의 나라가 존재했던 모양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루나리아족인 킹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그토록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만족인 푸딩 역시 세계로부터 만연한 차별을 받아왔기에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며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는 듯이 나옵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니카로 돌아온 이후 자신의 불구대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세턴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어줍잖은 흉내를 이라고 말하며 불쾌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본인을 향해 촉수 공격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나타나 순식간에 세턴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냈고 루피는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턴과의 악연을 회상하기 시작하였고 코마의 기억으로부터 보았던 세턴의 악행을 떠올립니다. 과거 세턴은 가벨리에서 마주한 쿠마에게 내게는 노예가 되는 것과 죽는 것 말고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건 역사가 결정한 날이다. 라고 말했고 어린 쿠마는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잘도 아빠를 잘도 엄마를 이라고 소리쳤고 세턴이 자신의 어머니 지니에게 조차 약물 실험을 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고 이성과 감성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또한 센토마루 역시 보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너희들이 신일 리가 없어. 신이라면 존재해. 히어로도 있어. 사실은 셋이서 살고 싶었어. 외톨이라면 그냥 죽고 싶다고도 생각했어. 그래도 살 거야. 둘이 날 축복해줬으니까. 라고 오열하며 자신과 쿠마, 지니가 함께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정신을 다잡으며 루피와 함께 해방의 니카 펀치를 날렸고, 세터는 버러지 놈들이 라고 말하나 정타를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본인은 세턴에게 공격을 적중하지 못했지만 루피의 펀치만큼은 세턴에게 적중하였고, 본인의 히어로이자 신의 의지를 이어받은 루피의 공격은 신을 자처하는 악당 세턴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세턴은 온몸이 찢겨지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를 포함한 거인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본인은 울음을 터뜨렸고, 루피는 기뻐하며 갸하하하 날아갔어. 야 보니 잘했어. 라고 말하며 보니를 위로해줍니다. 베가펑크는 만일의 경우에는 다들 자신의 몸을 지키길 바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사람의 지혜를 믿고 있다. 과학을 믿고 있다. 로저가 죽고 25년, 흰수염이 죽고 2년, 전설들의 함락은 신시대의 개막에 불과하다. 지금 억누르려 해도 차마 억누를 수 없는 자들이 라고 말하며 로저와 흰수염의 죽음은 신시대의 신호탄에 불과하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호걸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며 그 탓에 세상은 격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도플라밍고 역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도 루피를 중점으로 세계 정부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으며 세계는 약 900년 만에 대격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들이야말로 기묘하게도 그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다. 아니 로저는 꿈인 걸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며 로저가 내 보물 말이냐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의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 라는 유언을 남기며 대적 시대를 개막한 이유 역시 단순한 여흥이나 일탈이 아닌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로저가 처형되며 남긴 유언에 의해 대적 시대가 개막되었고, 정상결전 이후 흰수염이 사망하며 원피스의 존재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해적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편이었으며 세계 제일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베가펑크마저 원피스가 존재한다고 말하였으며 원피스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했기에 세계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원피스를 차지하기 위한 해적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세계가 해적들의 손에 잠깐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베가펑크 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가펑크는 원피스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좌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전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기에 시민들은 싫어 이 나라도 바다에 가라앉는 거야 어떻게든 구해줘 해군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베가펑크의 방송이 전 세계에 송출된 이후 세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가펑크가 원피스의 존재를 공인한 이후 원피스라는 대비보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욱 확실해졌고 해적들은 더욱 날뛰기 시작하며 세계 제일의 천재가 증명했다. 가지러 가자. 원피스는 있다. 라고 소리칩니다. 또한 임펠다운에서도 방송은 송출되고 있었고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해적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 세계는 바다로 가라앉는 거지. 각오해라 세계정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간수들은 급하게 방송을 막으려 하나 이미 베가펑크에 의해 해킹이 완료된 상태였기에 방송을 막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편 해군들은 이후 해적들의 행보가 예상되었기에 절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코비는 과거 루피가 자신이 원피스를 찾겠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루피씨 저는 당신의 꿈을 저지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드디어 신념과 이념을 위해 루피와 격돌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버기가 원피스를 손에 넣겠다고 선언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제일의 천재 베가펑크가 전세계의 원피스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해 말하였고 버기의 부하들은 버기를 더욱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내 세계라고 바보 자식들 그런 건 바라지 않아 우리들의 세계 아니냐 라고 말했고 버기의 부하들은 버기에게 더욱 충성하게 되며 버기 단장 지옥 끝까지 따라가겠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심기가 불편한 듯이 보였고
크로커다일은 버기에게 그만 까불고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한편 카타리나 데본과 바노거는 에그헤드 섬에 나타나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세턴의 모습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리브는 에그헤드 섬에 나타난 카타리나 데본과 바노거에게 충성심을 표하며 자신이 바다에 나온 이유가 티치 때문이며 티치에게 반드시 알려줄 정보가 있기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타리나 데본은 티치에게 의견을 물었고 티치는 데리고 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없앤다 라고 말합니다. 철의 거인 거드로봇 등으로 불렸던 로봇의 이름은 에메트라고 밝혀졌고 에메트는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다는 소식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에메트는 루피를 조이보이라고 생각하며 루피를 지켜주기 위해 오로선과 대립하게 되었고 머큐리가 에메트를 들이박아버리며 다시 방송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조로가 나수조로를 막아서는 데 실패하였고 나수조로는 곧바로 써니오를 베어버리기 위해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남이 우섭초파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또 그 말 영감이 어떻게든 해줘 조로 라고 소리치나 조로는 나수조로와의 충격의 여파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에 나수조로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한편 에메트는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미안하다 조이보이, 사과하고 싶었어, 알고 있었어, 네가 살아있을 리 없는데 라고 말했고 루피는 뭐 나를 누군가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에메트는 그래도 판박이라 그리워서 되살아나 그날의 마음이 미안해 조이보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라고 말하며 루피를 보며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사과를 합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조이보이는 매우 닮았으며 에메트는 조이보이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세턴은 루피의 공격을 허용하며 전신이 박살났지만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상처를 모두 회복했고 나수주로 피터는 일제히 써니오와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향해 날아들었고 밀지모자 일당과 거인족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에메트는 무언가를 사용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였고 조이보이를 닮은 루피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난 몽키리 루피, 해적왕이 될 남자다 라고 말했고 에메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밧줄을 끊었고 밧줄이 끊김과 동시에 엄청난 폐양색 패기가 섬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에메트는 후후후 저기 루피 고마워, 그리운 리듬을 들려줘서 너는 죽지 말아줘, 너를 죽이게 두지 않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폐양색 표기로 인하여 해안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들이 거의 다 기절해버렸고 해군본부 중장들은 당황하며 패기, 이런 강한 패기가 도대체 누구의? 라고 말하며 선전수전 타격은 자신들조차 처음 겪는 강한 패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괴수의 폼으로 밀지모자 일당을 추격하다 오로성 전원의 변신폼이 풀려나게 되었고 나스주로 피터, 워큐리, 마스는 전원 마리주와 권력의 방으로 이동됩니다. 또한 이모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부들부들 떨며 조이보이를 떠올렸고 에메트가 발현한 강력한 폐양색 패기의 정체가 조이보이의 폐양색 패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이모와 조이보이는 과거 대립했던 것이 확실해 보이며 조이보이는 9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모에게 공포를 떠올리게 할 만한 강자이며 900년간 저장된 패기만으로 오로성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고 섬 전체를 뒤덮는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발현시킬 만큼 강했던 강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폐양색 패기가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이보이의 전투력은 사왕은 물론 로저, 흰수염, 거프마저 상회하는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에메트가 조이보이의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들을 모조리 마리주아로 돌려보내며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게 되었고 오로성에게 추적을 받고 있었던 밀지모자 일당 역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너희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괴물들은 잘은 모르지만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조차 영문을 모르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된 거지? 로봇의 패기로 왜 사람이 사라지지? 라고 말했고 밀지모자 일당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턴만큼은 에그헤드 섬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세턴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크게 내색하지 않으며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에메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턴만 에그헤드 섬에 남게 된 이유는 아마 조이보이의 폐양색 패기가 능력을 무효화한 것이기에 배를 타고 에그헤드로 온 세턴만큼은 마리주아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마법진을 통해 워프를 해온 타오로성은 능력이 무효화되었기에 마리주아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괴수폼 역시 악마일매 능력이거나 특수한 능력이기에 조이보이의 폐양색 패기에 의하여 변신이 풀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메트는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나스주로 피터 워큐리 마스를 마리조아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하였고, 과거 조이보이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잘 들어 에메트, 여차할 때야 라고 말했고, 에메트는 여차할 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크기 차이는 꽤 나 보였으나 에메트의 크기를 감안하면 조이보이도 평범한 인간보다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조이보이는 내 최대급의 폐기를 묶어서 네 체내에 가뒀어. 너는 내가 죽은 뒤에도 줄곧 살아갈 거야. 더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오겠지 라고 말했고, 에메트는 그건 싫은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말을 이어가며 네 목숨이 위험할 때, 지키고 싶은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할 때, 그게 여차할 때야. 그때 매듭을 풀어 라고 말해주었고, 에메트는 여차할 때 네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그래, 과거로부터 내가 너를 구하는 거지. 언제나 그랬잖아 라고 말했고, 에메트는 후후 기뻐 고마워. 그러면 네가 죽어도 계속 곁에 있는 것 같겠네. 후후 계속 쓸쓸하지 않으려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조이보이는 몇 차례나 에메트를 구해준 에메트의 은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에메트가 조이보이의 폐기를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조이보이가 자신이 사라질 때를 대비하여 에메트에게 자신의 폐기를 나눠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메트는 전력을 다해 의식을 잃게 되었고 추억과 함께 잠들었다는 나레이션이 나오기에 에메트는 조이보이의 강림인 루피를 구해낸 이후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꼬마들이 마르코에게 위블의 무용담을 말해주고 있을 때 흰수염의 아내이자 위블의 어머니인 미스 버킨이 나타났고, 미스 버킨은 마르코에게 그랬더니 말이다 마르코, 그 뒤 누가 왔는지 아냐? 해군대장 로쿠규가 왔단 말이다. 그 녀석이 위블을 데려가 버렸어. 아들을 돌려줘. 그리고 흰수염 뉴게이트의 유산도 내놔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미스 버킨에 의하여 위블과 로쿠규가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블을 체포한 장본인이 로쿠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전성기 흰수염의 필적하는 강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자 전 해군대장 제파의 팔을 잘라버린 강자인데, 로쿠규가 위블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로쿠규의 평가는 크게 상승했으며, 더 나아가 해군대장의 평가는 상승하였으며 사왕의 평가는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블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면 위블은 엄마라고 소리치고 있으며 미스 버킨은 위블이라고 소리치고 있기에 위블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블은 의식이 멸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로쿠규가 위블을 제압하여 체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위블 역시 흰수염의 클론일 가능성이 높기에 타 세라핌처럼 누군가가 명령을 하여 손쉽게 위블을 제압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위블은 무력은 강하나 지능이 떨어지기에 로쿠규가 위블과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며 위블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블을 체포한 것은 큰 업적이며, 위블을 체포한 이후 곧바로 와노쿠니로 향하여 모모노스케 야마토와 합을 주고받은 로쿠규 역시 상상 이상의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 버킨은 마르코에게 위블을 구해달라고 말하였으며 유산을 달라고 했으나 마르코가 자신의 말을 들을 기미가 보이질 않자, 마르코 너도 흰수염과 위블의 혈연을 의심하고 있지. 증명할 수 있는 녀석이라면 있다. 닥터 베가펑크다 라고 말하며 위블은 흰수염의 친자식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르코는 마을을 지켜준 건 정말로 고마워요이 라고 말하며 미스 버킨을 도울지 말지 조금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무수히 많은 군함을 이끌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독검사를 하는 모습과 자신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그 누군가는 해군대장보다도 훨씬 직위가 높은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오로성으로 밝혀졌고, 키자루와 오로성이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다는 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가 연재된 이후 오로성들은 단 한 번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었으며 마리조아를 벗어난 적도 없었기에 오로성의 등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로성에게 닥터 베가펑크와는 만난 적이 있으신지 라고 물었고, 오로성은 예전에 한 번만 말이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네. 일이 이렇게 된 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이름이 공개되었고, 이 오로성의 이름은 제이 가르시아 세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남성 천룡인을 지칭하는 말이기에 이 오로성의 본명은 제이 가르시아 세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 사이에
위해선 세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직접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로성은 정상결전, 토트 무지카의 부활, 사왕연합 결성, 갓벨리 사건 등 중대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기에 닥터 베가펑크와 루피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이 굳이 상황이 있는 곳에 나선 것으로 보아 오로성의 무력이 매우 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세라핌의 명령권이 가장 높은 인물이 오로성이기에 어쩌면 세라핌을 통제하기 위하여 오로성이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계정부는 약 100척에 달하는 군함과 해군대장 키자루를 포함한 해군 중장 대략 10명의 세라핌까지 투입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이 개입하게 되며 오로성 전원이 투입되며까지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계정부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막지 못했고, 에메트가 조이보이의 폐양스패기를 활용하여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 전원을 격퇴해버렸고, 루피가 이미 키자루를 쓰러뜨려 놓은 상황이기에 세계정부는 결국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다시 복귀하기 이전 세라핌을 충전시킨 뒤 다시 군함으로 옮겼고, 시비스타 웨폰과 파시피스타 역시 손상된 몇 구를 제외한 모든 과학병기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루치와 카쿠 역시 복귀하게 되었고, 사이퍼폴 요원은 로브루치씨, 카쿠씨, 어라 스투시씨는 이라고 물으며 함께 복귀하지 않은 스투시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죽였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고, 카쿠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감정을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턴은 전쟁이 끝난 이후 다시 함선으로 복귀하였고, 중장 전원을 불러 모아 브리핑을 시작하며 손에 넣어야 할 것은 손에 들어왔다. 요크, 펑크 레코드, 융합로, 이걸로 마더 프레임은 얻을 수 있다. 당장은 이거면 된다 라고 말하며 우선 소기의 목적 중 하나인 마더 프레임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루피를 놓쳤고 중장들은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죄송합니다, 저희 중장 9명으로 버스터콜을 걸었으면서 밀짚모자 일당과 주얼리보니를 놓치는 추태를 저희들은 이대로 엘바프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루피를 재추격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엘바프로 가는 건 아서라, 추태라고 한다면 베가펑크의 방송이야말로 크나큰 추태, 상상도 못했다. 방송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해적들의 탈출을 도운 게 바로 그 철의 거인이라니 짓궂은 일이로군 이라고 말하며 중장들이 엘바프로 향하여 루피를 쫓아봤자 어차피 루피를 잡지는 못할 것이기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하지는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인하여 일어날 세계의 여파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꽤나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200년 전 에메트가 알 수 없는 힘으로 깨어나며 잠시 가동되었고, 에메트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를 덮칩니다. 하지만 결국 움직임이 멈추며 성지 마리조아는 별다른 피해를 입진 않았고, 세계정부의 상층부에서는 에메트 폐기를 명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이를 막아섰고, 세턴은 이 당시에도 외형이 지금과 거의 같았기에 최소 200년 전부터 블로불사의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턴의 에메트를 폐기하려는 연구원들에게 만에 하나 들키면 내가 책임진다, 연구해, 저건 미래다, 언젠간 군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라고 말하며 과학자로서 차마 에메트와 같은 기술의 집합체를 파괴할 순 없었고, 결국 이는 훗날 세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그날을 회상하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 20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밀짚모자 루피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어 라고 생각하며 에메트가 움직인 것은 루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턴이 중장들에게 브리핑을 마쳐갈 무렵 도베르만이 세턴에게 세턴성 정부를 모시는 병으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추태라고 한다면 베가펑크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말한 공백의 백년과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란 설, 세계정부의 비밀 등이 정말로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대답은커녕 싸늘한 표정을 보이며 곧바로 실체가 없는 공격을 통하여 도베르만을 공격하였고, 도베르만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도베르만 중장, 의료반을 당장 깨워라, 중장님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세턴의 공격을 맞은 도베르만이 사망했다는 의견이 일부 존재하지만 정황상 도베르만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적으며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크는 베가펑크를 배신하며 세계정부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연구소 내부에서 중요 자료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구름이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었고, 요크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친 이후 구름포트가 폭주 중이며 누군가가 구름포트를 조작 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구름포트를 조작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대응 사격을 했으나 견제하는 것을 실패하였고, 결국 요크는 펑크 레코드를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성지마리조아에서 방송을 지켜본 천룡인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된 거냐, 이 베가펑크의 얘기는 사실인 거냐 라고 소리쳤고, 쿠마를 놓친 아카이누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아카이누는 어디냐, 쿠마 일은 어떻게 책임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군의 습격을 받으며 식량고와 보급로가 사라져버린 바람에 천룡인들이 밥을 적게 배급받거나 심지어 굶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천룡인의 대다수는 이에 포커싱을 맞추며 세계가 바다로 가라앉든 말든 이 성지랑 관계는 없지만 밥이 적다이, 어이 셰프 이 내가 요청한 건 소고기다이 라고 말한 뒤 차선책을 선택한 셰프를 쏴 죽여버립니다. 또한 타 천룡인들 역시 심각한 식량 부족, 난 어제 본의 아니게 밥 한 끼랑 간식을 못 먹었어, 죄수나 다름없는 식생활이잖아, 기근 아사해버릴 거야, 책임자를 죽여야겠어, 아래 것들에게 벌을 줘서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라고 소리칩니다.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 전원은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에 의하여 강제로 성지 마리조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 피터, 나스주로 마스가 권력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갈링이 이들에게로 다가왔고, 오로성은 이봐 무슨 볼일이지 갈링 이라고 물었고, 갈링은 방금 명을 받아서 말이지 라고 말하며 오로성들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누구한테 뭘 말이냐 라고 물었고, 피터는 말투가 이상하군, 마스는 삼가하게, 나스주로는 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베가펑크의 요크를 앞으로 내 직속 부하로 들이고 내가 과학 방위무신을 맡는다, 세계는 혼란스러워질 거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난세가 되겠지, 함께 세계를 개선하도록 하자꾸나 동성들이여 라고 말하였고, 이내 갈링이 세턴의 자리를 대체하여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되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갈링이 오로성이 되며 세턴은 직위를 잃게 되었고, 세턴은 마리조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큰일 났다, 세계 최고 권력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간 뭔가 큰 병에 걸린 건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턴성 이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세턴님 몸이 야위어지기 시작했으며 세턴의 몸에서 연기 같은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세턴에게 세턴 어째서 놓친 것이냐 조이보이를 이라고 물으며 엘그헤드 섬에서의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세턴은 이무님 그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힘일 줄은 부디 자비를 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부탁했으나 이무는 세턴을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세턴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며 세턴의 해골만이 남게 되며 세턴은 사망하게 됩니다. 세턴이 사망하게 되며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으로 발탁되었고,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묘사되었던 기존의 오로성들과는 달리 상당한 강경파로 묘사되는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이 되었기에 세계정부의 횡포와 통제는 더욱 거칠어질 것이며 이는 혁명의 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카타리나 대본이 에그헤드에서 세턴의 외형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대외적으로 세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죽은 세턴의 신분을 이용하여 무언가 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것이 티치가 꿈꿔왔던 세계정부에 인정받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요크의 계획을 저지하며 펑크 레코드를 회수해간 인물은 다름 아닌 또 다른 베가펑크였고, 새로운 베가펑크는 기존의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들의 인격이 합쳐진 베가펑크의 집합체로 보입니다. 다만 스텔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에 진짜 베가펑크는 결국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가펑크는 결국 인간이지만 세틀라이트들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아니기에 부품만 갈아치우면 목숨 보존이 가능합니다. 한편 요크의 계획을 저지한 새로운 베가펑크는 기존의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들이 뒤섞인 모습이 되었고, 인격도 여러 개로 나뉘며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베가펑크는 곧바로 웨더리아 왕국에 연락하였고, 웨더리아 왕국에서는 베가펑크는 죽은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혁명군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본 이후 곧바로 그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코알라는 공백의 100년에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쓰인 고대병기로 인해 이 세계는 200m 바다로 가라앉았어. 앞으로 원피스를 손에 넣어 해적왕이 되는 자가 다시 그 힘을 손에 넣게 될 거야 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천룡인들이 레드라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말하며, 이완 코브는 세계정부가 각 왕국의 노예들을 대동하여 거대 건조물을 세우는 건 역시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베가펑크 네가 목숨을 걸고 한 말을 믿는 자들이 전부 평화적으로 준비할 거라곤 단정할 수 없다. 결판을 서두르자. 그렇지 않으면 민중이 가장 안전한 곳을 서로 뺏는 세계가 올 거다 라고 말하며 한수 앞의 상황을 바라보며 내분이 일어나는 상황이 오기 이전에 빠르게 세계정부와의 결착을 짓고자 합니다.